I am Quantum, the man who greets the morning with coin.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오후 4시를 좀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저 코아남이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ISM에서 발표하는 PMI 제조업 구매 지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X에 나와 있는 암호화폐 소식들, 또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모아서 보는 시간으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해당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밤이었죠. 어제 저녁. 한국 시간으로는 7월 1일 매 월초에 발표하는 ISM PMI 제조업 지수가 여전히 경기 확장인 50 이상 53.3이 나왔습니다.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50 이하면은 경기가 좀 위축돼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먼저 이 ISM 지수를 우리가 왜 집중을 해야 되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21년도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1년도에 그 다음에 그 과거 비트코인 차트와 이 PMI 제조업 지수를 봤을 때는 이게 항상 50 이상일 때 위험자산 시장에 불같은 장이 펼쳐졌었죠. 결국은 이 PMI 제조업 지수가 확장한다는 거는 이 산업 국면에 활기가 좀 돌고 있다는 걸 뜻하고요. 여기에 더 기름을 부어줘야 될 거는 바로 통화량이죠.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초에 있었던 미국, 이란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높아졌어요. 따라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지금 기조가 이 시장에 퍼져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 시장은 지금 한 차례 조정을 좀 겪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우리 한국 주식을 좀 봐야 될 건데요. 이 한국 주식이 오늘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도주였죠. 반도체 주도주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14%가 넘는 하락. 이런 하락들이 발생하면서 위험자산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문제는 환율이라고 지금 많이 나와 있죠.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101이 지금 넘어 있어요. 달러 인덱스 자체가, DXY가. 그 말은 달러가 강세란 얘기죠. 따라서 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달러가 강하고 원화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해도 한 차익으로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어차피 저도 국내 주식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면 환율이 1550원에 도달했을 때 1550원 부근에 갔을 때 매도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1550원에 또 근접하고 넘어가니까 갑자기 장 막판에 매도세가 쏟아졌죠.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오늘 나와 있는 경제 뉴스들을 보면 우리 암호화폐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반토막난 비트코인 슬슬 갈아탈 때 됐나. 매일경제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이제 암호화폐에 조금 관심을 갖는 거죠. 계속적으로 반도체 위주의 국내 시장이 이렇게 화랑을 겪었는데 등락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슬슬 너무 힘들어하세요. 너무 지치고 힘들다. 그래서 이쯤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이제 이 비트코인과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좀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는 분명히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시장에 있죠. 그 이유는 암만 지금 비트코인 가격, 이더리움 암호화폐 가격을 조롱해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 가격이 싸졌을 때는 누구나 사고 싶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고 가격적으로만 지금 무너져 있는 우리 암호화폐 상태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간 업비트를 좀 보시면요. 지금 많은 알트코인들을 제가 지금 좀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많은 알트코인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저 코아남도 알트코인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코인들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죠. 하지만 또 올라갈 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을 포기하지 말고 잘 견디셔야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건 이렇게 시총 작은 코인들은 지금 타이코 같은 것처럼 상패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패만 안 되고 불장 시즌으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코인들이 넘어가신다면 분명 본전 또는 그 이상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코아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비트 상황을 보시면요. 시총이 작은 코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거래량들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문보드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거래량이 없다가 이번 주에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코인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거래량을 잘 보세요.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나오면서 10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500원대까지
주저앉죠. 이 모습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문버드도 이번 주에 막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추격 매수를 하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격 회복이 안 된 상태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격 회복이 되면 충분히 매수를 해서 해볼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 코아남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선제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업비트의 세력, 잡코인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물량이 지금 지난달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 코아남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가격적인 부분보다 수량에 집중을 하죠. 이런 호가창이나 코인의 가격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부분이 중요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월드코인이 지금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가격이 1,000원까지 가서 다시 1, 2주 만에 50%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1,000원에 다시 여기서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구간이에요. 물론 저처럼 2,000원 이상에서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존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 감흥이 없지만 새로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공포의 장일 겁니다. 우리는 시기를 좀 기다려야 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그 외의 알트코인들의 반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지금 보면 개별적으로 다 매주 돌아가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수급들이 잠시 이런 코인들을 들어 올려서 차익을 내려는 의도는 아니다. 아무래도 지금 새롭게 이런 주식장이나 다른 위험자산 시장에서 순환매격으로 미리 선진입하려는 세력들의 물량이 있는 것 같다라는 해석을 저는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시장은 이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자체를 꺼려합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은 거의 쓰레기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들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격을 올려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세력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력은 이 유동성이 풍부할 때 매도가 나갑니다. 마치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의 삼성 하이닉스처럼 계속 외국인이 매도를 해도 개인과 또 다른 수급들이 받쳐주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들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 이런 알트코인들은 지금 보시면 1일 거래량이 1억 또는 10억 이 수준 내외예요. 이런 곳에서 많은 물량을 매집해서 컨트롤해서 엑시트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따라서 지금 들어오는 수급들은 앞으로의 큰 시세를 위한 준비 수량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력들은 가격에 집중하기보다는 수량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0%, 60%, 70% 이런 거 무관하죠.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어찌됐든 한동안 죽어있던 이 암호화폐 시장에 다른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4시간 단기적인 차트를 좀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가격은 6만 불, 126K를 찍고 6만 불 거의 50 이상 하락을 한 거죠. 차트적인 관점,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려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매수해도 가능한 좋은 가격의 구간이고요. 지금 보시면 추세적인 부분에 이 상단까지의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요. 약 63K. 하지만 이 하락했던 이 추세선을 넘어가는 가격이 나와야 비로소 진정한 반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에 다시 부딪힐 경우 다시 한번 저점을 깰 수 있는 57K까지 갔던 저점을 또 한번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까지 보시면 되고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확실히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을 넘기고 매수를 하시는 게 안정적인 트레이딩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은 60K와 50K 후반대에서 지금 횡보적인 구간을 좀 가고 있고요. 이제 7월입니다. 7, 8월 달은 이 위험자산의 유동성이 가장 안 나오는 시기예요. 주식도 그렇고 이 암호화폐 시장도 역사적으로 보면 거래량 자체가 많이 죽는다. 그 이유는 많은 기관들이 휴가의 기간을 갖기 때문에 기간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그래서 이 여름 시즌은 역사적으로 보면 위험자산 시장의 거래량이 1년 중 가장 적은 시기 중에 하나다. 그래서 변동성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급등을 할 수도 있고 이 시기에 또 반대로 급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모습이 아닌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 또 올해 말, 내년 초 이런 비트코인의 큰 상승, 126K를 넘어가는 상승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가격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죠. 여기에 후반부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로 이 암호화폐 4년 주기설에서 이번 26년 1년간의 하락장을 보시는 분들이 10월에 저점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저점으로 42,000불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구간을 최저점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 구간이 47,000에서 38,000의 이 횡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많이 생각을 한다. 근데 저 코아남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까지 가격은 오지 않는다. 이 구간은 생각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만에 하나 급락이 발생한다면 47,000불, 이 노란색 박스, 14년도 9개월 동안 형성된 이 박스의 하단까지는 갈 수 있을지언정 이 부분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잘 보세요. 이 노란색 박스를 쳐놓은 부분들을 잘 보세요. 여기가 17년 고점이에요. 비트코인. 그다음에 21년 고점. 그다음에 22년 6월에 나왔던 저점입니다. 즉 이 말은 여기가 지금 정확히 16,000불대거든요. 그러면 고점 대비 이 16,000불이 약 24%예요. 마이너스 24% 부분에서 형성이 된다. 이번에도 같은 식의 이론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21년 고점 대비 8만불 대비 약 24%가 빠지는 구간이면 약 52,000불. 그러면 지금 57,000불까지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봐야 5%에서 10% 내외의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 사이클에 빗대어서 저점을 예측하는 이런 이론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PPT로 다시 돌아가서 PMI 지수가 53.3이 나왔어요. 매월 초에 발표를 하죠. 예측치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50 경기 확장. 우리가 지난달에 그렇게 미국 이란 전쟁 이슈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경기 확장 국면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리고 X의 마크님은 인플레이션율도 점점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케빈 워시 의장이 어제 나와서 인터뷰를 했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연준이 원하는 2%보다는 높은 건 여전하다. 하지만 지금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이 확장될 것이다 라는 우려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강해졌었잖아요. 그런 기조가 조금은 완화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저 코너에 말씀드렸죠. 이 인플레이션은 1년의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인플레이션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더라. 다음 이번 시트에서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케빈 워시 연준의장이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을 했었으나 지금은 다시 꺾이고 있는 추세로 확인이 된다. 그래서 중앙은행, 연준이 원하는 2%를 넘는 인플레이션에는 만족스럽지 않다. 물가 안정을 더 이뤄낼 거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이거 우측에는 제가 6월 12일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이 물가 상승률의 과거 데이터들이에요. 보시면 이 하단에 1월부터 12월까지가 나와 있죠. 그럼 이 꺾임선 그래프들이 역대 과거를 보셔도 늘 연초에는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 이 소비자 가격이 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 이건 17년부터 나와 있는 데이터니까요. 최근 10년간 이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 인플레이션 부분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금리 인상 기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저는 금리 인상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땐 댓글에서도 그런 제 말에 많이 부정을 했었어요. 투자자분들이.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의 기조를 보면 결국은 작년 12월 1일자로 QT를 종료했다는 건 연준은 앞으로 나아가는 기조가 금리 인하, 완화적인 부분으로 스탠스를 전환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인 지정학적인 위기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수 있지만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잡히면서 기존의 연준이 큰 그림으로 원했던 이런 QE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CME 패드워치에 나와 있는 금리 인상 기조가 지금 9월이에요. 26년 9월 16일에 있을 FOMC. 연준의 휴가가 끝나고 하반기에 처음으로 열리는 FOMC죠. 이때 약 50% 확률로 금리가 인상된다. 0.25포인트. 이렇게 지금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달부터 비트코인이든 위험자산의 상승이 나오려면 이게 역전이 돼야 돼요. 금리 동결이 더 높은 비율로 역전이 되는 순간 시장의 기조가 바뀌는 거죠. 인플레이션율도 낮아지고 있고 유가도 잡히고 있고 미국 이란 지정학 리스크도 해결되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이면 결국은
금리가 동결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저 코아남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위험자산, 특히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에는 다시 한번 훈풍이 불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개를 했어요. 지금 주식도 그렇고 암호화폐도 그렇고 트럼프가 가장 많이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뉴스, 매스컴들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대로 공개를 하고 있고, 트루스 소셜 트럼프 대통령 계정에 들어가 보면 유가가 하락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율도 잡히고 있고 그리고 휘발유 가격을 인하할 거래요. 7월 3일부터 이런 게시물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 계정인데요. 6시간 전에는 S&P 500 2020년 이후에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위험자산 시장에 대한 급등을 원하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곧 본인의 지지율이겠죠. 이것도 제가 6월 초에 영상에 올려드린 거예요.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지금 현재 36% 이하 바닥에 있죠. 그래서 빨리 지지율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서 이 암호화폐 기업들이 많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합법적인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됐죠.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우리 암호화폐가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1기 때를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과 같은 이렇게 비슷한 똑같은 하락이 취임 1년 뒤에 발생을 했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36% 이하에 왔었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다시 50% 부근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 이유는 경기 호황에 있었죠. 그리고 주식시장의 상승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6% 이하에 떨어져 있고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하반기에는 이 통화 완화적인 정책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시중에 많은 유동성을 풀어야 돼요. 그런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 또 암호화폐 자체 산업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도 다시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계류되고 있는 클래리티 법안도 빠른 시일 내에 서명을 할 수 있게 희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기 때와 같은 데자뷰를 모습을 그린다면 현 시점에서부터는 이렇게 1기 때 모습처럼 이렇게 반등의 구간이 이제 앞으로 이번 26년 하반기에 나올 것이고 그 기간에 우리 암호화폐 가격 또한 반등을 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상승세라서 이익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죠. 모두가 이익을 보고 있다. 401k라는 미국의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같은 그런 계좌가 있어요. 미국인들은 취직을 하면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이 아닌 이 401k 계좌에 월급의 5% 또는 10% 내외로 지속적으로 펀드가 운영이 되고 그런 돈들이 미국 S&P 500이라든지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나중에 은퇴했을 때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01k 잔고가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지만 85% 증가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거 다 맞는 얘기죠. 이분이 어떻게 정치를 했던 간에 그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고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건 팩트죠. 그래서 하루빨리 이 암호화폐 시장도 이분이 다시 좀 들어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21년도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핫한 인플루언서였죠. 플랜 B 오랜만에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이분은 여전히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 추정을 하죠. 이건 RSI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또 52,000불 아까 보여드렸던 코아남이 생각하는 최악의 바닥 구간이라고 예상을 하는 지점. 여기에 이 가격이 매입 단가, 이 매입 단가라는 건 비트코인 채굴 비용, 채굴 단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채굴 단가가 52,000불이다. 근데 아직은 그 위에 있다. 58,526달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약세장의 저점이 나온 건 아니다. 추가적으로 이 매입 단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 늘 약세장의 저점이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게 과거와 똑같은 지금 현재 4년 주기 사이클을 토대로 했다면 이 부분이 맞죠. 근데 많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이 사이클에서 과연 이게 또 맞을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반대로 X의 다른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이 고래들 비트코인 1000개 이상 매집을 하고 2년 이상 보유한 이 고래 지갑의 비트코인 개수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멀린 트레이더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오른쪽에 크리토티스 분은 같은 말입니다. 지금 역사상 최대 규모 장기 보유자, 즉 2년 이상 보유한 계좌에서 1610만 BTC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고다.
그러니까 지금 2100만 개밖에 없는 비트코인을 1610만 개 장기 보유자들이 다 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시장에 던지고 있는 물량들은 결국은 가장 최근에 들어왔던 우리 소매 6개월 미만의 개인 투자자들 물량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는 보여지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4년 주기 사이클, 정확히 반감기 사이클을 대표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이 맥트 펜서라는 인플루언서예요. 예, 이분은 이 하모니 패턴이죠. 하모니 패턴 비트코인 로고 차트를 그려놓고 2주짜리 캔들입니다. 이걸 그려놓고 이 하모니 패턴에 의하면 이 하단 추세선이 약 마이너스 72%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 가격이 3만 불 후반대 까지 와야만 저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직 저점이 안 나왔고 지금 이 6만 불이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던 사람들의 물량까지도 다 포기하는 그런 시기가 와야만 저점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물론 이분은 4년 주기 사이클러기 때문에 바닥은 10월로 보는 거죠. 10월, 12월 그 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게 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21년도를 한번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1년도 이때부터 이렇게 16,000불까지 떨어질 때 이때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보시면 비트코인이 3만 달러에 있었을 때 우리는 2만 달러까지 갈 거란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6만 불대에 있지만 결국은 4만 불대까지 갈 거라는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22년도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실제로 2만 불이 깨졌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때쯤 2만 불이 깨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매수세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은 매수할 수도 있고 또는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다. 누가?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이런 행동조차 하지 않을 정도가 되려면 예상하고 있는 4만 불을 깨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분이 최저점으로 예상하는 3만 불 후반대죠. 이때 가격이 와도 아무도 매수를 못한다. 그게 22년도에 벌어졌던 일이다. 이 부분은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가격적인 부분은 저 코아남은 동의하지 않아요. 저도 2년도를 기억해보면 2만 불 때 사고 싶었는데 안 사지더라고요. 깨지니까. 결국은 3만 4만 불이 됐을 때 다시 사긴 했는데 이분의 말도 일리는 있다. 따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이 DCA 전략을 해야 된다. 예, 맞는 말이죠. 우리가 다음 사이클을 노린다면 어차피 우리는 126K가 넘어가는 상승이 올해 또는 내년 아니면 저 코아남이 틀리고 반감기 사이클이 맞춰진다면 28년에 분명히 이 고점을 넘기는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입니다. 7월, 8월, 9월, 10월 반감기 사이클러들이 보는 저점도 10월이에요. 4개월 동안은 좀 DCA에서 매수해보자 라는 의견을 저 코아남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애쉬크리토님처럼 이런 사이클, 4년 주기 사이클을 믿지 않고 지금 현재 조정 중 그리고 이후에 ISM 제조업 지수와 함께 이번에 못 올랐던 이 126K를 넘는 상승이 다시 나올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이 저점이라고 다 생각들 하는 겁니다. 우측에 보시면 아까 초반에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전 사이클의 고점 대비 21년도 고점 대비 25% 정도가 늘 바닥이었다. 이유는 17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4%가 22년 6월 16,000불 최바닥이었기 때문이다. 그걸 토대로 봤을 때 지금 마이너스 15%예요. 21년도 대비. 그걸 지금 차트로 보여주는 거고 결국 여기서 10% 정도 더 빠지면 그게 진정한 바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분은 저랑 보는 관점이 좀 비슷한 거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장기적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저도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가 25년도 최고점 1월달에 고점이 나왔을 때 저는 1월달이 고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이 아니라 이렇게 크게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우리는 22년 또는 23년도에 샀을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하지만 21년도에 사셔가지고 2년도 이 하락장을 다 견디고 있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겠죠. 왜냐? 너무 힘든 시간을 다 견디고 이 수익을 맛봤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에 고점이 나왔고 또 지금 26년 현재 7월, 6월까지 마감이 된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52%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마이너스 90% 이상 다 바닥을 찍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고 거의 끝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작 부분은 아닌 게 확실하죠. 떨어지면서 지금 끝부분 또는
중간 어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견뎠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시고 다음에 또 나올 이런 상승에서 그때 팔지 말걸, 그때 들고 있었다면, 이런 후회를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까지 견뎌온 거 더 싸지면 최대한 어떻게든 내가 현금을 마련해서 매수할 생각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다음에 나올 이런 큰 사이클을 믿어 의심하지 말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죠? 많은 고래들과 장기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재놓고 있어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콜드 월렛으로 5,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본인이. 그런 거 봤을 때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하는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많이 축적하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보다 더 큰 상승이 예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상승에 우리는 같이 편승을 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시간을 다 견뎌내셔야 됩니다. 저도 또 업비트 계좌, 특히 이 잡코인들 계좌를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1억 가까이 매수했던 부분이 1,000만 원밖에 안 남은 상황. 이런 계좌를 지금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 또한 포기하지 않습니다. 21년도에도 겪었고 22년도에도 겪었고 23년도에도 이런 상황들을 다 겪었어요. 물론 이 시기에는 저는 코인을 보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기를 다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회복된다는 것도 저는 경험을 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희망을 드리자면 지금 포기하지 않고 여력이 되시는 만큼이라도 매수를 해서 조금 버티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런 큰 상승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보람과 또 희열을 만끽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다라는 게 저 코아남의 결론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